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오늘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저는 교육부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이 결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습도 많이 학생들이 학습도 능력도 학습 지금 뭡니까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서울 같은 경우와 달리 또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마산, 하포 같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같은 걸 하셨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중에서 아시죠? 네.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 강화 방안이었는데 학습 안전망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 학생 계층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목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 도표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그럼 도표를 보시면은 자 다음 도표. 지금 보시면 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게 누굽니까?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그 가정... 요 멘토링 사업에 멘토링을 하는 멘토링 선생님들입니까? 아니요, 선생님들은 교사대 재학생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멘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대상 학생을 대상 학생이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실래요? 수급자 비교해 보면은 경상남도 제 지역입니다. 보면은 학생 수는 7.3%죠. 전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멘토링 사업에서 이 참여한 학생은 0.2%.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은 157억이 써져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본래 사업 취지가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 맞춤형 학습 지원. 제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스마트 교육이고 AI형 맞춤형 교육이고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정부의 목적과 달리 학생들이 저렇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초등학생들이 2만 3천 명에 가까운 경남의 경우 보면은 불과 51명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부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집행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의 수요 조사나 이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이제 올해 2월로 끝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에듀테크 멘토링과 같은 그 교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지역별 편차들은 저희가 좀 시도교육청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선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 하반기에 전면 등교를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 수업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 일선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육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정말 교육에 맞추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교육부총리가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지방 자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렵겠지만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실제로는 저처럼 정말 어렵고 이 비대면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사안을 잘 살펴주십시오. 예, 이 사업만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또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혜택을 받아야지 혜택을. 예,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또 지원하는 교육청별로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 말씀 주신 것에 공감하고 제가 또 다시 추가로 한번 또 점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님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예결위 결산 검토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육해공군 3군에서 전력 운용 중인 드론 이 1976대죠. 예, 그보다 조금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중에 한 약 270대 가량이 중국제 부품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결위 자료에는 부품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던데 혹시 어떤 부품들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이제 DJI 이제 사 부품이라고 이제 그 파악을 했는데 그 이제 부품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상용 드론을 보안 적합성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만 지금 현재 경계 작전이라든가 전투 실험 교육 훈련에 포함시키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들은
전부 그냥 그 아주 단순 훈련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도 특별하게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운영에 관련해서 정보 보안의 권고 사항. 왜냐하면은 이 드론이 우리 쓰겠다고 했던 것이 엉뚱하게 해킹을 당하거나 적들이 잘못 조정하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공격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드론 혁신협회가 올해 2월 국회 사무처 주관 정책 연구 용역 과제 결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드론은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 국방을 지키는 드론이 보안에 취약하다면 오히려 그 위험성은 더 커지겠죠. 뭐 GPS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갑자기 우리 최고 중요한 장소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국방부라든가 이런 곳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론 장비만 도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보안적 합성 검사라는 것도 한번 정밀하게 국정원이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중국산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지금 중국 항공기가 예사로 독도를 나들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킹에 취약하고 거꾸로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매우 심각하겠죠. 이거는 그 우리 국회 사무처 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다시 드릴 테니까 정말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례가 해외에서는 정말 그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미국의 센티널 나포 사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저희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정성 보안 강화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도 보완하고 의원님 그 영역 결과를 주시면은 그것까지 다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 우리 드론봇 전투단이 있죠. 여기 보시면요. 예. 드론봇 전투단에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에 수입된 외산 드립을 포함해서 총 25종 100대가 있는데 그중 11종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의 장비라고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한중 경제 협력을 하고 하는 문제는 하는 문제지만 심지어 뭐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고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특히 우리 안보 이익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입장이 다른 중국산이 혹여라도 우리 드론에 악용된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사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드론이 우리 군을 공격하니 생겼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용어상에 저희 중국이 이제 영해를 침공한다든가 영공을 침범한다 그건 아니고요. 뭐 카디즈를 이렇게 진입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지만 영공과 영해는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래는 중국 공군이 우리가 카디즈로 들어갑니다라고 통보를 했어야죠. 통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공 영해하고의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 영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영공 근역을 예, 뭐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런 위협한 안보 위협이 있는 마당에 특히나 우리가 이 문제는 이건 여야 없이 네. 철저하게 국방부 장관님이 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금 내서 산 드론, 우리가 산 이런 고급 장비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